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또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우리 유승현 기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동찬 선배님이 원래 이제 같이 녹음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8시 이제 뉴스에 투입되게 돼서 지금 못 오셨는데 아마 중간에 잠깐 오실 거예요. 네, 그죠? 네, 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너무 바쁘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 특훈이 내려진 게 승현이 네가 오늘 본격 주제 담당해서 뭐 1시간 이끌어 가라. 그랬더니 우리 유승현 기자님이 무려 3개나 주제를 그러니까 무려 3개씩이나 주제를 가지고 오셔서 이게 막 잘 모르는 사람들 무조건 많이 하나라도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3개씩이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오늘 내용 아주 풍성해질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강 상담 메일이 하나 들어왔는데 요거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핵심 내용인데요. 물 대용으로 이온 음료만 마셔도 괜찮을까요?예요. 좀 독특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심하면 하루에 물을 한 잔밖에 안 마실 정도로 물을 정말 자주 안 마셨어요. 그래서 물 대신 이온 음료를 마시니까 물보다 좀 더 자주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물 대용으로 이온 음료만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온 음료만 마시면 뭔가 건강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갑자기 들었는데 걱정스럽다가도 다른 뭐 음료수 탄산음료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계속 이렇게 물대용으로 이온 음료만 마셔도 괜찮은 건지 뭐 당뇨병이나 기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물어보셨어요. 물을 너무 조금 마시는데요? 왜 안 드세요? 목이 안 마르시나요? 이온 음료 먹으면 해소가 되나 봐요. 아마 이 분께서 네. 그래도 나이나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물을 한 잔밖에 안 마실 정도로 자주 안 마시셨어도 뭔가 뭐 탈수 여태까지 이런 문제 없이 살아오셨던 건 뭔가 또 다른 거를 뭐 차나 뭐를 드시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뭐 과일이나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에도 다 수분이 들어 있으니까 뭔가 충족이 되셨었지 않았을까. 근데 이분은 이제 극단적으로 뭐 한 잔밖에 안 마신다 하셨지만 솔직히 말하면 생물. 물을 막 의식적으로 먹지 않는 이상 우리가 충분히 자주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희도 보면. 맞아요. 네. 좀 잘 안 마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먼저 커피나 이런 건 드셔도. 네. 근데 어쨌든 수분 섭취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살아오셨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 좀 깜짝 놀란 게 제목을 보고 좀 놀란 거는 물 대용으로 이온 음료만 마셔도 괜찮을까 이렇게 여쭤보셨잖아요. 이거는 조금 권장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드시는 게 만약에 500ml짜리 하나를 드시면 당이 30g 정도 들어있다고 해요. 이게 성인 하루 권장량 당 양이 50g.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마셔도 이미 이제 거의 가까이 가 있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당을 먹는다고 바로 당뇨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거는 계속 몸속에 당을 올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몸에 만약에 이제 이온 음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이제 이온 음료를 처음 개발한 히스토리를 찾아보니까 무슨 풋볼팀 선수들이 미국에서 이제 막 혹독하게 훈련 받고 막 더운데 이래서 이제 코치가 그 학교의 의과대학 교수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위해서 좀 음료를 만들어 달라 해서 그 박사님이 이제 제조한 게 물에다가 소금이랑 설탕 이런 거를 탄 거. 근데 어쨌든 그게 녹으면은 전해질 성분이 있는 거고 이게 뭐 효과가 좀 많아서 좋아서 이거를 이제 시판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막 이제 약간 운동을 할 때 꼭 이거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마케팅이 좀 됐죠. 근데 운동도 격하게 하면 땀을 흘리면서 어쨌든 수분 플러스 전해질 소금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소실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 군대 얘기할 때 꼭 그 뭐지 그거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행군 같은 거 하고 나면 완전 탈수됐을 때 소금 준다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뭐 요즘에 액상과당 끊기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당들이 음료나 이런 데 들어있는 당들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쌀을 먹어서 소화가 돼서 이제 그게 당으로 흡수되는 것보다 네. 갑자기 이렇게 당을 올리고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을 수 있어서 단당류처럼. 네, 네. 굳이 물 대신 이거를 드시는 거는 네, 비추한다고 말씀을 원래 드리고 옛날 싶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사지선다 찍을 때 만 이런 거 맞아, 들어가면 맞아. 정답 안 돼. 아니잖아요. 무슨 처음에 X. 그래서 잘 보내주신 지금 것 안 그래도 같아요. 제목이 제가 읽었는데 물 대용으로 이온 음료 만 마셔도 괜찮을까요? 정답이 XX. 안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은 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생물을 조금 온도 내 몸의 온도와 맞춰서 먹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의식적으로 또 너무 과도한 수분 섭취도 안 좋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적정량 그 전에 한 잔밖에 안 마신 건 또 너무 적고 하니까 이 기회에 이제 사연 보내주시고 이렇게 답변 들으신 김에 이렇게 텀블러 같은데 물 가지고 다니시면서 좀 잘 챙겨 드시면 좋겠어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차도 곡물차 같은 거는 카페인도 없고 이뇨작용도 강하지 않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맛이 너무 없어서 안 들어가시면 옛날에 우리 자주 먹던 보리차나 뭐 이런 거 맞아. 옥수수차나 맞아. 뭐 이런 결명차.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물 좀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예고했듯이 본격 주제가 3개나 있다는데 무슨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슬슬 이래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이르지 않나 하는 분들도 있는데 코로나 방역 조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게 좀 완화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얘기만 뭐 나오고 논의가 있어요. 되는 상태인데 네. 보통은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 어쨌든 생각보다 빨리 되나요? 급물살을 좀 타는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니즈가 계속 있다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는 거고 방역 당국에서도 네.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이거를 과학적으로 전문가들과 본격 검토를 또 착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오늘의 소식은 이 실외 마스크를 지금 해제 조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안 써도 되는 걸로 바뀐 지 좀 됐잖아요. 여전히 밖에서 많이 쓰고 계시지만 네. 근데 이제 남아있는 그런 제한 조건이 있었는데 50명 이상 모이는 콘서트나 뭐 야구장, 집회 이런 데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우리가 방역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아직 남아있는 게 있지만 이거를 그래도 좀 제일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언급을 하셔갖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가 생기는 거고 이제 콘서트도 많이 이제 하잖아요 새로. 그래서 이제 겨울철 되면서 또 막 약간 연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데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좀 해제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검토를 하는 움직임이 있다. 요게 한 가지 소식이고.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연인만 가야 되나요? 나도 혼자. 저 혼자 가고 싶어요. 듣는 유부녀 기분 나쁘네. 저도 유부녀인데 옛날 생각을 우리는 가고 나서.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소식이 있고. 네. 근데 이제 가장 좀 기다리면서 왜 우리만 이걸 하고 있나 하는 게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이잖아요. 그래서 외국 갔다 오셨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미국에서 거의 3주 가까이 있었는데 네. 뭐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딱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는 한국 비행기를 타는데 마스크 쓰세요 해서 누가 이제 승무원이 승무원이. 비행기 내에서 마스크 쓰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도착하지도 않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벌써 한국 온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말 네. 아무도 안 쓰나요? 아무도 안 써요. 그리고 왔을 때도 너무 적응이 안 돼서 몇 번 제가 실수를 했어요. 실내에서 안 쓰고 있는 실수를 몇 번이나 하고 했었는데 네. 뭐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그렇게 될 수 있나 봐요. 이제 그거는 네. 좀 약간 그 다음 스텝에 검토한다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왜냐하면 특히 막 애기들 저도 이제 애기가 5살이거든요. 큰 애가. 네. 코로나 시작할 때쯤 한참 말 많이 할 때 그러니까. 이걸 쓰게 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영유아 친구들의 이 발달이 네. 좀 정서적인 것도 그렇고 맞아. 느리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네네. 그죠? 이게 막 그러니까 입 모양, 그러니까 소리는 들리지만 입 모양이나 막 이런 걸로 또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신호들이 있는데 애들이
뭐 집에서 엄마랑 실내에서 같이 있거나 뭐 이제 실외 마스크는 풀렸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선 좀 나아지긴 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오래 있는 애들은 계속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저도 되게 걱정이 됐는데 어쨌든 방역 당국도 이런 사회성이나 뭐 언어 발달, 이런 감정, 정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 알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전문가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남아있는 한 가지가 또 있잖아요. 저희가 뭐 옛날에 저도 공항 취재를 갔었는데 인천공항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선배님 그거 딱 풀렸을 때 오셨어요. 풀렸을 때 들어와서 들어오기 전에는 안 했고 한국 들어와서는 했죠. 그래서 네. 입국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한번 검사하고 또 입국 후에 와서 PCR 하고 이런 식의 절차가 계속 남아 있다가 네. 이제 입국 전 절차가 해제가 됐었는데 네. 이제는 한국 들어와서도 PCR 검사하는 것을 네. 안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네, 이걸 또 검토를 하고 있다. 이제 코로나가 어쨌든 신규 확진자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물론 뭐 거리두기 완화나 마스크 이제 착용하지 않게끔 하는 거 좋지만 뭐 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또 우리가 느슨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네. 또 약간 주의해야 될 게 또 네. 이제 유행이 다시 올지도 모르고 겨울철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독감 네. 또 같이 이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니 벌써 돌고 있나요? 그런 건 지금- 아니죠. 지금 네. 정부에서 처음으로 네. 9월에 독감주의보 발령을 했어요. 보통은 네. 뭐 11, 12월 아니면 늦으면 넘어가서 해가 그러니까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독감 주사 맞을 때가 보통은 10월 요럴 때 이제 맞기 시작했지 않았나요? 네, 기억으로는 그런데 네. 이제 올해는 내일 모레 21일 내일 21일부터 우선 취약계층부터 이제 네. 아기들 그다음에 임산부 노인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접종을.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본격 주제 두 번째 네. 준비한 소식인데 네네. 자 아주 특이해요. 이번에는 네. 9월에 네.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9월에 일찍 발령된 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예? 11, 12 통계를 보면 그런 겨울철에 그리고 10월에도 발령된 적이 있긴 한데 네. 9월은 처음이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외래로 이제 병원이나 의원에 오는 외래 환자 1,000명 중에 독감 의심 환자가 5.1명 이렇게 나온대요. 네. 그래서 이게 유행주의보 기준이 1,000명 중에 4.9명인데 이거 넘어서 주의보가 발령이 일찍 된 거고 저희 이제 주변 의사들 개원가에 있는 의사들 말을 들어보면 되게 더웠을 때 그 여름에도 이제 환자가 오면 이 환자가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약간 좀 헷갈리는데 검사를 해보면 의외로 독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 이제 그런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이게 통계로 입증이 되고 이제 주의보를 낸 거죠. 근데 이번 해는 왜 갑자기 이렇게 일찍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할까요? 이게 네. 이제 그 코로나 유행하는 동안 우리가 독감 걸린 사람이 되게 적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면역력도 조금 덜 떨어지고. 득했을 거고, 네. 네네. 그런 이유도 있고,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호주는 지금 우리가 여름이었을 때 겨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먼저 그쪽에 막 호주에서 독감 많이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고 약간 전 세계적인 약간 추세일 수 있어서 뭔가 코로나와 연관성이 네. 있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백신을 보통 독감 백신을 매년 저희가 이제 챙겨서 맞는 네네. 경우가 많으신데 코로나 백신과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짚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같이 맞아도 되느냐 네네.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쵸. 분명히 저희가 같이 맞아도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독감만 백신을 맞는 경우가 아니니까 지금 상황은 네네네. 안 맞는 경우도 또 안 맞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그쵸.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트윈데믹이라고 이제 두 가지가 한꺼번에 유행을 하게 되면 네. 저희가 맨날 취약계층 걱정 되게 많이 했잖아요. 기저질환자나 노인층 이런 분들은 어쨌든 이게 같이 감염이 되거나 하면 훨씬 위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먼저 동시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이렇게 같이 맞아도 되니까 네. 같이 맞는 걸 권고한다 하고 트윈데믹이 이제 또 걱정돼서 그런 부분도 있는 네네네네. 건가요? 그래서
한쪽 팔에 맞으면서 나머지 한쪽 팔에 이제 각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권고를 했고. 근데 뭐 걱정이 너무 되시면은 네. 컨디션 이게 어쨌든 백신을 맞으면은 컨디션이 조금 처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걱정되시면 뭐 나를 띄어서 맞아도 되는데 그럼 약간 또 힘든 시간이 조금 더 갈 수는 길어지니까? 있어요. 네네네. 이게 뭐 백신이 보통은 같이 맞을 수 있는 종류들이 이렇게 있고 같이 맞을 수 없는 종류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살아있는 그런 바이러스를 넣는 건 아니라서 네. 생백신을 맞는 경우에는 그런 간격 같은 거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트윈데믹이라는 게 동시에 이제 감염이 돼서 힘든 상황을 트윈데믹이라고 하는데 실제 한 사람이 동시에 코로나 걸렸다가 바로 막 독감 같이 막 걸리고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쵸, 있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미리 대비를 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연구를 해봤더니 네네. 코로나19로 이미 입원한 환자가 네. 독감에 감염이 되면 사망 위험이 2배 커진다. 네, 음.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대요. 동시에 걸릴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특히나 이제 위험한 층은 아까 말씀드린 고령층, 기저질환자 그리고 애기들도 이제 되게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호흡기 이게 짧아갖고 또 막 숨 못 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변이 나타나면서 더 그쪽으로 상기도 쪽으로 침범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애기들은 또 아직은 코로나 접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독감 접종의 1순위예요, 애기들이. 네. 가장 먼저 맞을 수 있고 이제 내일부터 바로 접종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임산부도 임신부도 맞아야지 이제 태어날 아기한테 항체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기까지 이제 예방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저도 작년에 이거 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맘때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는 네. 두 가지 동시에 걸릴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 중증으로 더 갈 수 네. 있다는 건데 네네. 그 아이들은 원래 독감 백신 몇 살 때부터 맞았었나요? 이게 6개월 생후 6개월 지나서부터 맞을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일 1순위가 아기들. 네네네. 그러면은 오히려 코로나 백신을 못 맞았던 어린 아이들은 독감 백신을 맞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네요. 그쵸, 훨씬 그쵸. 이제 네. 더 안전하게 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12세 이하 소아 먼저 맞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정확히 이제 날짜가 언젠가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무료로 놔주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네. 이제 독감에 걸리면 특히 합병증이 좀 높을 수 있는 네네. 임신부나 아니면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 대상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제일 처음에 맞는 애들은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인데 그중에 여태까지 안 맞았던 아이들 이런 애들은 2번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그러니까 이 애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맞았으니까. 한 번도 안 맞은 아이들은 2번 맞아야 되나요? 독감 백신을? 네네네네. 저희는 한 번 맞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1차 접종 맞고 4주 후에 2차 접종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맞았던 적이 있는 어린이들은 네. 이제 10월 5일부터 1주 더 한 주 음. 후부터 한 번만 이제 맞으면 돼요. 성인처럼. 네. 근데 그때 동시에 이제 임신부도 같이 접종을 시작을 하면 되고 네.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또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만 75세 이상인 어르신분들은 또 그 한 주 뒤인 10월 12일 그리고 만 70세부터는 17일 그리고 65세 이후부터는 20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게 지금 무료로 가서 맞으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에 취약한 연령대는 이제 고령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독감은 또 반대로 맞지 않았던 네. 어린이들부터 아동부터 또 맞기 시작하네요. 순서가 네, 맞아요. 네. 사실 독감 백신은 오래전에 개발돼 있고 우리가 또 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 시기가 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네. 코로나보다는 겁을 안 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똑같이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것도 전염력도 강하고 이제 치명률이 왜 코로나 초반에는 정말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돌아가시고 치명률이 굉장히 그럼요. 높았거든요. 근데 이게 네. 계속 변이를 거듭하다 보면
약간 독성이 약화됐다고 저희가 막 표현을 하죠. 변이 됐다고 치명률이 낮아지나요? 이게 얘가 네. 더 변이가 되는 게 더 오래 자기 바이러스 단에 살아남으려고 얘가 약간 덜 독해지면서 전파력은 높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변이가 그런 경우도 네, 그런 생겼었거든요. 확률도 있고 또 어떤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면서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 그런 것도 다 네, 복합적으로 포함된 거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모든 바이러스는 이제 진화를 하면서 독성이 약화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독감 치명률과 지금 코로나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변이의 치명률이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코로나 치명률이 많이 낮아져서 네. 초기보다는 훨씬 낮아져서 그래도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0.0몇 프로가 그럼요. 그분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독감에 걸려서 치명적인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는 확률이 절대 낮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이제 날이 아직 추워진 것 같지도 않은데 독감 얘기하고 있으니까 특히 뭐 어제 그제는 거의 한여름 날씨라서 그래서 막 이거 보도 나갈 때도 되게 더운 날씨였어요. 생소하긴 한데 이게 처음으로 9월에 독감주의보가 발령이 된 일이 이제 생겨났다고 하니까 특별히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자궁경부암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여성분들 이제 암 걸리는 이제 순위로 따졌을 때 뭐 사망률 이런 거 따졌을 때 자궁경부암 굉장히 높잖아요. 자궁경부암이 옛날보다는 많이 순위가 내려가긴 했어요. 백신도 있고 이게 검진도 그래도 비교적 잘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조기에 발견하면 그냥 그 부분만 떼어내면 되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사망률이나 이런 거가 사망률은 낮은데 발병률은 여전히 높나요? 이제 우리나라 여자 암 기준에서 최근 가장 조사에서는 10위였고 이게 점점 내려오곤 있는데 사라지진 않아 그 순위에서. 그나마 그래도 백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아지고 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제 뭐 검진도 국가 검진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20년 넘었으니까 그 사이에 계속 걸러지면서 바로 치료 받으시고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도 되게 많으셔서 그랬지만 제가 이제 찾아보다가 오늘 자궁경부암 얘기를 왜 하는 거죠? 그죠. 제가 막 자료들을 막 찾아보다가 뭐를 이제 보도를 해서 뭔가 누군가에게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아이템을 찾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랑 좀 맞물리기는 해요. 2020년 그때까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니까 국립암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자궁경부암 수검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조사가 있었고 무슨 수검률 그 검사를 받는 률 전체 받아야 되는 사람 대비 진짜 검사를 받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병원에 가는 게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들었으니까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냥 추정하는 거고 이걸 분석한 건 아직 없어요. 근데 국민 이제 건강 검진 대상자가 기준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 연령별로 봤을 때. 근데 이게 국가 검진으로 돼 있는데 국가 검진을 안 받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요? 자궁경부암에 한해서 다른 건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걸 나이별로 좀 봤더니 40, 50대는 그래도 여전히 이게 숫자가 많아요. 가장 40, 50대에서 발병되는 환자 숫자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분들은 한 60% 정도는 검진을 받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제 70대는 60대로 가면서 떨어져서 56%, 70대는 43%, 그러니까 반이 안 되는 분들만 검사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학회 차원에서 미국 학회에서는 65세 이상부터는 검사를 중단해도 된다, 가이드라인상. 우리나라 학회에서는 70대 이상부터는 중단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회마다 이제 나라마다 다 달라요. 왜 이렇게 권고했죠? 이게 이제 뭐 그때 그 연령 이상에서는 사망률이나 발생률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복합적인 것 플러스 각 나라의 의료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 환경에 되게 접근성이 좋고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 자체 수가도 비싸지 않고 무료로 암 검진 2년에 한 번씩 해주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보다는 연령이 좀 높게 설정이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2년에 한 번 우리한테 날라오잖아요. 이걸 하라고. 네. 근데 이게 2년에 한 번 또 해야 된다 이런 권고는 2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해라. 네. 학회의 권고는 그런데 이제 공단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네네네. 네. 그래서 학회에서는 어쨌든 1년에 한 번 하고 70대 이상이 되면 중단할 수 있다. 근데 그 밑에 숨겨진 조건이 있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할 때는 이렇게 브러쉬로 이렇게 해서 자궁경부에 세포가 이상이 있는지 슬라이드 이렇게 해서 네.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를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어쨌든 10년 동안 했던 검사에서 3번 계속 연속해서 이상이 없어야지 70세 이상에서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권고가 된 건데 네. 사실 일반 그냥 우리 어머님들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 또 최근 20년 동안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이형성증이 없으면 중단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상이 나왔으면 20년 동안에 이런 이형성증이 있었으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검사를 계속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이게 암이 되는 거는 네. 계속 시간을 갖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냥 70세 나 70세고 뭐 이제 위험 인자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니까 그냥 검사 안 받을래 뭐 귀찮기도 하고 산부인과 가는 것도 좀 꺼려지고 약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조금 수검률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통계를 보니까 아무래도 살아있는 분의 연령은 40대, 50대에서보다 60대, 70대가 적잖아요. 전체 연령은.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어쨌든 발병률도 40, 50대에서 되게 높게 나오고 이게 피크는 40, 50대에서 치는데 인구수 대비 환자 수를 보니까 네, 그게 중요하죠. 네, 70대로 갈수록 60대부터 다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70대부터 다시 증가를 해요. 70대, 65세, 70대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발병률이 네. 인구 대비 발병률이 증가를 하고 가장 좀 무서웠던 건 네. 사망률이 쫙 올라가요. 네. 더 가파르게. 네. 70대 이상이 되면서 이것도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검사를 덜 받으시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이건 연구 결과에 나왔는데 조금 학력이 좀 낮거나 소득 수준이 낮거나 이런 경우에 검사를 좀 덜 받는 경우도 경향이 있고 실제로도 사망률이 더 높다고도 나와 있어요. 그런 조사 결과도 있나요? 네네. 네. 근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옛날 분들 중에 이제 공부 또 오래 하신 분들도 없고, 그러니까 뭐 지혜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학력으로만 보자면 이제 그런 인지 자체를 좀 못하실 수도 있고, 네. 약간 그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검사를 안 받으시면 아무래도 더 이후에 발견이 되게 되겠죠. 병기가 좀 진행이 된 다음에 그래서 초기에 발견되면 생존율이 되게 높은데 이게 어쨌든 뭐 다른 기저질환 갖고 계신 것도 많을 거고 병기도 아무래도 조금 더 늦게 발견이 되다 보니 사망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그러니까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국민 건강 검진 할 때 네. 공단에서 권고하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꾸준히 제안을 해드리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만 해도 2년에 한 번 이게 날라오는데 네. 저도 계속 막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서 받아야지 하는데 이게 나이가 느껴지는 이상이 없으니까 검진이 모든 게 그렇긴 하지만 계속 미루다 보면 또 시간이 막 지나 있고 젊은 층에서도 이런 경우가 어쨌든 이게 뭐 60%가 넘는다고 하지만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30 몇 %는 안 받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수검률이 생각보다 떨어지고 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약간 또 감소하는 경향이 보여서 조금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다시 조금 챙겨서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쨌든 되게 뻔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항상 조기 검진, 조기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가서는 좀 불편하지만 저도 불편해요, 여전히. 그래서 저도 아직 올해 나온 걸 못 받고 있는데 네. 이거 취재하고 바로 가봐야지 이제 결심을 다시 하고 네, 일정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머님들 놓치지 마시라고 네, 보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는데 네. 조건 없이 70세에 중단할 수 있다. 요거만 듣고는 중단하신 경우가 많으시니까 네네네.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네. 정기 검진을 잘 하셔야 된다. 네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네. 네.
이게 자궁 경부암은 정말 말씀대로 백신 얘기는 뭐 70세 이상에서는 해당이 많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백신도 나와 있고 발견했을 때 치료도 비교적 간단하고 네, 맞아요. 막 배를 막 다 안 열어도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조기에 검진해서 그만큼 나쁠 효과가 게 좀, 없어요, 네, 그죠? 좋은. 은근히 근데 어르신들 또 좀 민망하고 괜히 산부인과 가기 좀 그러니까 이제 뭐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신경 써서 네. 전체적으로 몸에 뭐 체크 조금씩 이제 꼼꼼하게 다 하시는 거 안 할 이유 없죠, 그죠? 네. 저희 나이 때도 주변에 하나씩 뭔가 나오더라고요. 검진하면. 그러니까 뭐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뭐 나왔어? 뭐 하나씩 뭐 지방간 같은 거 있고, 네. 뭐 그러니까 암 이런 거 아니더라도 하나씩 있고, 실제로도 막 이제 암 걸렸다는 소식도 뭐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는 해요. 그래서 네. 진짜 그럼요. 검진 받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건강 관리 잘해서야 예방하는 것도 좋겠지만 빨리 발견하는 거. 네. 발병을 했을 때 그 이후에는 빨리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발병하는 걸 막을 때. 수 없다면. 네. 네. 자, 오늘 조동자 선배님 결국 너무 바쁘셔서 오시기로 했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다리면 오실 것 같긴 한데 언제 오신다고? 일단 마무리는 해볼게요. 네. 못 오시면 뭐 다음 주에 뵙죠. 뭐. 네.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또 궁금한 사연 보내주시면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오늘 3가지씩이나 준비를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좋은 정보들 전달해 주신 우리 유승현 기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